다음 소식은 애망빙, 애플망고 빙수의 줄임말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특급 호텔들이 이 애망빙을 비롯한 빙수들을 내놓고 있는데 한 그릇에 10만 원이 넘는 빙수도 등장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호텔, 다음 달부터 빙수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애플망고 빙수의 가격이 12만 6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도 30% 넘게 오른 건데요. 10만 원대 애플망고 빙수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특급 호텔들도 빙수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호텔의 빙수 가격은 해마다 치솟고 있지만 작은 사치로 심리적 만족감을 넣는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호텔 업계 한 관계자는 호텔 뷔페의 경우 1인분에 20만 원에 달하지만 주말에는 빈 좌석이 없을 정도라며 경기 불황에도 이 애망빙의 인기는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끼니의 두 얼굴, 한 끼를 다르게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한 기사인데요. 20만 원을 육박하는 호텔 뷔페에 예약 오픈런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4천 원대 편의점 도시락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서울 3대 호텔 뷔페가 연초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주말 저녁 성인을 기준으로 16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까지 2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지만 이달 초에 3월 예약이 열렸는데 이미 주말 주요 시간대 예약이 다 마무리됐다고요. 이런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칼국수 한 그릇에서 10,000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할 정도로 크게 뛴 물가에 가성비 끼니의 대표 주자인 편의점 도시락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편의점의 도시락 매출 신장률이 40%를 넘었고요. 올 들어서도 16에서 30%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끼니의 두 얼굴이 부의 양극화 영향뿐 아니라 평소에는 한 푼이라도 아끼다가 하루쯤 작은 사치에 나서는 소비 방식의 다양화 등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년 남성의 술로 여겨지던 위스키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잘 나가는 MZ세대 술 위스키입니다. 소비층이 제한적이었던 위스키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스키 수입 규모는 11월까지 약 2억 5천만 달러, 위스키 수입이 정점을 찍었던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호황인데요. 코로나19 확산 뒤 홈술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중장년에서 젊은 세대로 소비층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전문가처럼 깊게 파고드는 이른바 디깅 소비가 MZ세대에서 확산한 것도 배경인데요. 이에 따라 유통 채널도 유흥 중심에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원액 부족 문제 등으로 위스키의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의 위스키 특별 판매전은 명품 매장 못지않은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일부에선 웃돈을 주고 사고 파는 개인 간 거래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MZ세대가 술술 마시니 아재술도 오른다. 우리 전통주도 좋은 거 많은데 같이 흥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루이비통, 구찌, 디올 등 이른바 명품 브랜드들이 최근 레스토랑이나 카페 운영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루이비통이 오는 4일부터 한시적으로 레스토랑을 여는데요. 예약이 시작된 지 5분 만에 모든 좌석이 마감됐습니다. 앞서 한 달 전 구찌가 연 레스토랑 역시 1, 2차 예약이 각각 4분, 3분 만에 마감됐고 이미 에르메스와 디올은 자사 건물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보면 8만 원짜리 티세트, 2만 원대 햄버거 등인데요. 의류나 가방, 신발 등에 한정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을 팔겠다는 의도로 경험 소비를 선호하는 요즘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당장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통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면 입소문이 나고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이른바 신패딩 계급도입니다. 10여 년 전에 수십만 원 가격으로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렸던 노스페이스는 이렇게 아래로 밀렸고요. 훨씬 비싼, 그러니까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초고가 브랜드들이 즐비합니다. 특히 정점에 있는 이 브랜드는 연간 매출 상승세가 최근 2자릿수입니다.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는 코로나 이후에 더욱 폭증했습니다.
이 명품 오픈런은 이제 백화점 아침 일상 풍경이 된 지 오래고요. 이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닌 게 고가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의 미국 뉴욕 매장을 가보니 이렇게 진열장 단 하나만 놔두고 다 텅 비어 있어서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최근 14만 원짜리 버거 매장이 국내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과연 이걸 누가 사 먹을까 궁금했던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여행을 못 가는 대신에 올해 설 연휴에 호텔 예약은 무려 전년보다 8배나 늘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에 억눌리다 보니 치솟아 오르는 소비 욕구. 그래서 요즘 소비에는 보복, 반발, 그리고 분풀이 이런 말들이 붙습니다. 각국이 코로나 지원금을 쏟아내면서 소비는 충분히 미덕이 됐고요. 여기에 공급망 교란으로 물량 부족 사태가 이어지니까 조바심에 가수요까지 가세했습니다. 특히 1020 세대는 최근 소비 성향을 높인 1등 공신 중에 하나입니다. 부를 과시한다는 뜻의 플렉스, 귀에 익으시죠? 이는 이제 MZ 세대들 사이에서는 일상 용어가 됐습니다. 그럼 플렉스는 무슨 돈으로 하는 걸까요? 1020 세대의 소비에 일조하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BNPL, 지금 사고 나중에 내는 결제입니다. 후불 결제, 그러니까 디지털 외상인 셈인데 아디다스 운동화를 사러 웨브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들 말고도 어펌, 클라르나, 애프터페이 이런 이름들이 보입니다. 이들이 바로 BNPL 업체입니다. 할부 수수료도 받지 않고 신용 등급도 따지지 않고 바로 외상을 줍니다. 그럼 BNPL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 대신 가맹점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데 가맹점들은 MZ세대 소비자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기꺼이 제휴를 맺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서 특히 많이 쓰면서 전 세계 연간 이용자 수가 이미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고 할부가 활성화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생소하지만은 네이버 그리고 쿠팡, 카카오에서 나중결제, 후불결제란 이름으로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편리한 건 좋은데 문제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덜 받아서 과소비를 부추기는 건데 실제로 미국 BNPL 이용자 3명 중 1명이 연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NPL을 놓고 혁신적인 핀테크다, 아니다, 부채를 부르는 외상거래일 뿐이다,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면 정부는 소비를 부추기는 부양책을 씁니다.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 이후도 그랬죠. 갚을 능력이 없는 대학생에게까지 마구 카드를 발급해줬고 결국 돌려막기에 한계가 온 게 카드 사태로 귀결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낮추고 돈 풀기에 여념이 없었던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각함을 깨닫고 지금 뒤늦게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올해 5번 이상 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금융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코로나를 정부가 돈을 쓰고 가계가 빚을 내서 이겨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금리 인상은 부채에는 상극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파른 가계빚 증가세 때문에 긴축의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